챕터 2 효자동의 골목길에서 에피소드 1 기억을 따라 걷는 길 2025년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햇살이 느슨하게 깔리는 여름 오전 오대오는 오랜만에 카메라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단 하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 효자동이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2정거장, 버스로는 15분. 하지만 그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마음으로 도달하고 싶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기억보다 빨리 변한다. 그러나 어떤 동네들은 유독 고집스럽게 시간의 틈새를 붙잡고 있다. 효자동은 그런 곳이었다. 거대한 재개발 흐름에서 빗겨나 있었고 골목과 담벼락과 오래된 상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효자동 입구에 들어서자 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확인하고 있었다. 어릴 적 매일 지나다니던 구멍가게, 골목 입구에 붉은 우체통, 담쟁이가 덮인 회색 담장. 이 모든 것이 과연 아직 거기 있는지를. 10살 때 여름방학에 자주 들르던 문방구 자리는 지금은 카페가 되어 있었고 골목의 공중전화는 사라졌으며 담벼락에 그려졌던 만화 캐릭터 낙서는 누군가의 벽화 프로젝트로 덧칠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퉁이의 모래밭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모래밭은 예전에 동네 아이들과 유리구슬 게임을 하던 자리였다. 유리 아래 해가 닿으면 온갖 색이 뿜어져 나오곤 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땅을 한번 짚어봤다. 손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순간 시간을 뒤틀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옛집이 있던 골목으로 발을 옮겼다. 지금은 다른 이가 살고 있는 그 집. 하지만 그 골목은 대호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처음 마주했던 창문 같은 공간이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별을 바라보던 밤, 겨울철 김서린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던 새벽, 아버지가 출근길에 자전거를 끌며 나가던 뒷모습, 어머니가 김칫국을 끓이며 부르던 목소리. 기억은 놀라울 만큼 공간에 오래 머문다. 대호는 집 앞에 멈춰섰다. 현관문 색깔은 바뀌었고 우편함도 사라졌지만 대문 앞 계단의 균열은 그대로였다. 그 위로 자신과 동생이 앉아 고무줄놀이 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눈을 감았다. 12살의 나는 이 좁은 골목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서울이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었던 그 철없던 확신. 그런데 말이지,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멀리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발걸음을 옮겨 골목길 너머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부터 동네 아이들이 자주 놀던 공터였다. 지금은 그 위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몇 개의 벤치와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꺼내 조용히 몇 줄을 적었다. 효자동, 나의 시작.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처음 결심했던 동네. 작은 선풍기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던 밤. 꿈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과 온도로 길러진다. 이 동네가 그 온실이었다. 잠시 뒤 아이 한 무리가 지나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사진기예요? 대호는 웃으며 손에 든 카메라를 흔들었다. 응, 옛날 동네 찍으러 왔어. 옛날요? 여기 지금도 멋진데. 아이들의 대답은 의외로 날카로웠다. 지금도 멋지다는 말. 그 말은 지금 여기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생각했다. 그래, 이곳은 추억만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이구나. 점심이 가까워오자 그는 청운동 시장 쪽으로 향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가던 그 시장. 지금은 상점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간판도 바뀌었지만 몇몇 노점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시장 안 국수집에 들어가 잔치국수를 시켰다. 작은 양은 아니었지만 국물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 시끄러운 라디오 음악. 모든 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도시의 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시장 모퉁이 구석에 있는 삼각지 책방이라는 작은 중고서점에 들어갔다. 우연히 눈에 띈 기계의 정신이라는 오래된 공학서적이 그의 손에 들렸다. 표지를 넘기니 누군가의 필기 흔적이 가득했다. 그 필기는 그에게 오히려 정겹게 다가왔다. 나도 예전엔 이렇게 책 속에다 밑줄 긋고 물리 공식 써가며 이해하려 했었지. 그는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주인 노인은 묵묵히 책을 포장해주며 말했다. 이 책 94년도 판인데 요즘엔 보기 드물어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딱 그 시절이 제 청춘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그는 효자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청운공원 전망대에 올랐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묘하게 익숙하고도 낯설었다. 북촌의 기와 지붕과 그 너머 빌딩 숲, 조용히 흐르는 북악산의 능선, 그리고 사람들의 느린 발걸음.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등을 토닥이듯. 그는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그리고 이 골목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 순간 그는 명확하게 느꼈다. 자신이 퇴직자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쓰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골목길을 걷는 오늘이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는 신호라는 것을. 에피소드 2. 23년 직장생활의 회고. 2025년 7월 4일 목요일. 퇴직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오대호는 오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전날 효자동을 다녀온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골목길의 공기, 모래밭의 감촉, 오래된 벤치의 나무결. 그 모든 것이 기억인 동시에 근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다른 회고의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향해 걷기로 했다. 자신의 23년 직장생활. 그 안에는 단순히 근무 연한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자기 자신이 형성된 결정적 시기, 또한 오늘의 자신을 가능하게 한 축적의 시간. 책상 앞에 앉은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문서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파일명은 간단하게 23년간의 이력서. 하지만 이건 어디에 제출할 것도 아니고 누가 검토할 것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기록,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이력서였다. 화면 속 첫 줄, 커서를 깜빡이며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우주자동차 생산관리팀 1998-2011. 입사 연령 27세. 주요 부서 생산기획, 부품 공정관리 라인 효율화 TF. 핵심 경험 공장 자동화 도입. 초기 대응, 납기율 개선 프로젝트 리더. OEM 파트너사 협업 프로세스 정립. 커서를 멈추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주차 울산 공장의 바닥, 철제 컨베이어의 소리, 엔진 조립 라인의 리듬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막 입사했을 때는 IMF 여파로 기업 전체가 긴축 분위기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긴장이 오히려 대우를 강하게 단련시켰다. 야간 근무, 품질 사고 대응, 미팅에서 책임자가 실수한 문장까지 떠안아 정리했던 기억들. 그땐 그냥 회사가 세상의 전부였지. 그래서인지 처음 연봉 협상 때 억울했던 감정, 첫 해외 출장을 나갔을 때의 긴장감, 라인에서 야근을 함께한 동기들과의 라면 한 그릇까지. 그 모든 것이 회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와보니 내 삶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다음으로 이직한 회사를 문서에 덧붙였다.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해외 영업팀 2011-2025. 주요 거래처 미국 티어1 부품사, 독일 전장 모듈 바이어, 동남아 OEM 브랜드. 담당 시장 인도네시아, 베트남, 슬로바키아. 업무 영역 수출입 계약, 제품 로컬라이징 제한, 국제 박람회 대응, 파트너사 관리. 이 회사로 옮겼을 때 그는 40세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환점에 있던 시기였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량 생산에서 맞춤화로, 아날로그 설계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그는 단순한 영업자가 아니라 기술에 기반한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늘 단가보다 기술 언어를 먼저 배웠다. R&D 부서와 밤새워 협업했던 프로젝트,
스페인 바이어와의 시간차를 감안해 새벽 3시에 줌회의를 열던 날들, 베트남 공장의 QC 담당자와 손짓 발짓으로 나눴던 커뮤니케이션. 그 모든 것이 글로벌이라는 말의 실제 함의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화면 속에 간단히 메모를 덧붙였다. 주요 성과. 2015년 베트남 공장 현지화 프로젝트 성공 6개월 앞당김. 2018년 유럽 시장 진출 시도, 이마크 인증 획득 주도. 2021년 리튬 전지 모듈 탑재 부품 개발 건, 독일 바이어와 직접 조율 수주 $50만 규모 성사. 나의 강점. 산업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내부 자원을 설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달 능력.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비즈니스 영어 소통력, 조직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 수행. 그는 문득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아온 거 아닌가. 점심시간 즈음, 그는 책장 한 구석에 있던 옛 명함 상자를 꺼냈다. 이미 퇴직으로 의미는 사라졌지만 그 작은 종이 안에는 그가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중 몇 장을 꺼내 들었다. 한 장엔 독일의 기술이사에게 받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To Mr. O, The most logical and respectful partner I've worked with. 다른 한 장에는 베트남 통역사가 쓴 한국어가 삐뚤하게 쓰여 있었다. 미스터 O,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는 명함을 조심히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위한 메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타인과 연결된 시간의 증거였다. 오후가 되자 그는 산책을 나갔다.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23년 동안 무엇을 남겼나? 나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이 축적을 어떻게 다음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소진된 게 아니라 정리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엔진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엔진을 어디로 돌릴지를 정해야 한다. 그 문장은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나의 직장 생활은 퇴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결 가능한 시스템 자산으로 남아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컴퓨터를 다시 켰다. 그리고 새 문서 하나를 만들었다. 이번엔 파일명에 기획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넥스트 스테이지 5대5 기획서 버전 0.1. 그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문서였다. 하지만 5대5는 알고 있었다. 그 파일 속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시간의 결과일 것이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담는 첫 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계속 구독 부탁드립니다. 플리즈.